끝에 할머니 집 지붕 연기처럼 마음이 풀려 설날 아침에 밤 냄새 가득한 이 방 안에 오랜 얘기들 다시 피어나는 이 순간에 세배 인사에 손등에 주름도 숨짓네 사건을의 몰에서 준비한 설날 이벤트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괜히 웃음 터져 나와 설날 아침에 풍성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방 안에 스타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미폴? 네. 나부터 해? 네네. 이제 바뀌었어요? 마미폴 하셔야 돼요. 마미폴 박미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 이강민입니다.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유, 2월 9일이고 오늘까지 춥답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풀린대요. 예. 내일부터 풀린대요. 근데 아까 막 목 되게 걱정했잖아. 예. 근데 막상 이렇게 라이브 시작하니까 아우.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텐션 올려야죠. 이러다 근데 또 쇳소리가 어느 순간 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제가 계속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컨디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디션 관리 또 잘해야 돼요. 인도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인도도 가야 되고. 예. 오늘 윤우님 첫 번째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루미녹스님께서도 들어오셨고요. 태정태세 문단송님도 들어오셨고. 네, 엘다님, 예. 삼세범 기본만 기본만 하자? 하자님께서도 띵동? 네, 처음 오셨고요. 들어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네요. 저 처음 뵙어요.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인장님, 황진구님 오셨고요. 예. 데스나이트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예. 네, 쩡님 인사해 주셨고요. 예. 어이구. 와 많이 오셨다. 오늘. 선인장님. 네, 나라가 아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뭔가 이게- 정치와 관련된. 네,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내가 순간 하지만 아니, 물론 뭐, 좋은 의견이시지만 그렇죠. 좋은 의견이시지만 또 이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거다 보니까 조심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라. 예. 네. 야, 근데 나는 어떻게 이 경찰 생활 할 때도 색깔을 못 드러냈는데 여기서도 못 드러내는구나. 아 드러내세요. 아니 근데 색깔이 없어요. 아 드러내셔도 됩니다. 아니 색깔이 없어. 그러면 없다고. 이제 나 혼자서 방송하면 되지 뭐. 절대 없다고 나는 색깔이. 엘다님께서 1분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황진구님 다음은 설 지나고 하겠네. 아. 예, 맞습니다. 설 지나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네요, 네. 진짜. 그리고 상큼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예. 3세번 기본만 하자님께서는 오늘 호객 당했어요 하셨는데 누구한테 호객을 당하신 거예요? 그 호객하신 분 사랑합니다. 예. 네 그리고 테이키스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들꽃 같은 여자님께서도 오셨고요. 예. 많이 허니사랑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하나님 아 광고 광재 광고. 광고 이해해 주셨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이게 또 방송을 만들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여러 제작진 분들의 노고가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근데 저희 사건 의뢰의 광고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또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그 재미를 또 주려고 하는 요소도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너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황진구님 벌써 총장님과 이강민님 명절 잘 보내세요. 저 총장은 아니고 아 경이구나. 총경인데. 예, 지금. 이제 나 총장. 나 너무 기분 좋은데 나 어디 총장을 해야 되지? 근데 뭐 이제는 야 우리들의 영웅 마미폴린 아니십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와 오늘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에로 영화 감독님께서도 감독님께서도 네, 예, 함께해 주시고 변호씨 계시고요. 상주 곡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주가 진짜 곶감이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상주에 사시는 분인가? 상주 곶감 진짜 맛있어요. 네. 그쪽에 뭐 연이 있으세요? 연은 있진 않은데 그 상주하고 연이 있는 친구가 이게 경찰 같이 이제 하던 친구가 그래서 상주 곶감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선물을 해줘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곶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말려놓잖아요. 거기서 곶감이 되기 전 단계. 난 몰라. 난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한번 집에서 말려봐요. 아 그럴까요?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을까요? 혼날걸. 아 에로 영화 감독님께서는 우리 마미폴 배우님 머리가 귀염귀염해서
본 감동이 심쿵심쿵합니다. 아, 난 목소리 완전 갔다. 어떡하냐. 아, 이거 나 이게 머리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양 대표님이 한번 귀 뒤로 머리를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해봤는데 괜찮아요? 아, 그러면 아까 이렇게도 해야 전까지 되겠네? 저희들 사이에서 뭐가 논란이었냐면요. 마미폴님이 안경을 벗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인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뭐라 해요 심쿵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 너무 심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쓰시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언젠가 벗는 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벗는 거야. SYJ님께서는 예방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안 왜 맞으셨- 목감기 걸리셨어요? 하셨는데 그러게. 제가 그 주사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럼 안 맞았어요? 그래. 네, 알았어. 네, 네. 이거 왜냐면은 의사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의사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예요. 어. 네, 의사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뭐 감염성 질환을 보는 의사는 아니잖아요. 정신과 의사니까. 네. 근데 제가 주사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아. 신도수님, 안녕하세요. 신도수님도 처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오늘 마미폴님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바꾸진 않았고 그냥 기디로 넘겼는데. 괜찮은가 봐요. 예, 예. 장선아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네. 그리고 데스나이트님께서는 인도 가시면 오래 계시나요? 하셨는데 제가 인도를 가서 한 12일 정도 있다가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지금 긴장 반 걱정 반입니다. 왜 가냐고요? 지금 못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생의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에? 뭐요? 네네. 삶이 참소주님, 어머. 회원가입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예. 야, 그죠. 참소주 좋죠. 네. 요번에 저 인도 갈 때 가져갈 겁니다. 또 이 제작진들이 또 계속해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이런 후원, 회원가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쭉 그러니까요. 내려오면서. 아유, 샤넬 A 님도 호객 맛집. 란님께서는 여기구나. 전 구독도 안 했네요 하셨는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샤넬 A님께서도 찾아오셨고요. 정말 나도 계속 호객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에로영화 감독님께서는 오늘 이광민 배우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는 것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봅니다. 허허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 조절에 좀 실패했습니다. 네. 밑에 RRS 3208님? 예, 마늘은 단양 마늘이에요. 반마늘이 맞나요? 맞아요. 단양 마늘이 맛있습니다. 야, 확실하게 그 사건 의뢰는 전국 각지에서 다 같이 들어주고 계셔서 이 다양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근데 들어와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댓글창이 그냥 뜨끈뜨끈합니다. 몬순이 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예.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주사공포증? 아니요. 곶감 말리다 만 거. 그게 방건조 홍시래요. 테이키스님께서 그래요? 방건조 홍시 완전 최애임. 나도 방건조 홍시 엄청 좋아하는데 그게 곶감 전인 건 생각을 못했네. 이걸 더 말리면은 이제 곶감이 되는 거죠. 되는 거네. 네. 예. 아마 그런 걸걸요? 샤넬 A님 좋아요 눌렀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RS님께서는 저도 곧 주사공포증 하셨는데 동지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엘다님께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꿈꾸는 나비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예. 네네네. 그죠. 미세먼지가 심해졌어요. 맞아. 미세먼지가 너무 이게 힘들어. 추위가 좀 줄어들려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쌈바호님께서도 쌈바호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반가. 네, 반갑습니다. 네. 이야, 오늘 완전 댓글창이 그러니까. 평소보다 후끈후끈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막 방송할 기운이 마구마구 나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기운이 막 다시 힘이 나고 있어요. 생겼어. 예. 예. 순돌이 팬 이호님께서도 만세 하고 들어오셨고요. 예. SYJ님께서는 인도 무섭대요 하셨는데 제가 가는 지역이 다행히 지금 그 바이러스 하나가 좀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편이어서 그나마 다행히 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는 인크레디블 하지만요. 네. 그렇게 조심해서. 오늘 인사 시간을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 그렇죠. 나눌 거니까요. 나눌 거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사건 의뢰 라이브인 만큼 금주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그래도 좀 사회를 좀 시끌벅적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또 같이 화도 나기도 하고 일정 부분 사회적인 의미도 찾아야 되는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아유, 근데 오늘은 참 이게 가족 간의 일이 좀 너무 많죠. 많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남양주 아파트 뒤흔든 폐륜 범죄. 친누나 살해한 30대 남동생에게 내려질 처벌은?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A 씨 30대 이 남자는 함께 살던 누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다른 가족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혐의점을 포착하고 아파트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평소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해왔으면서 이전부터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아마 지금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겁니다.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범행 동기가 뭔지 네, 순수하게 말다툼에 의한 건지 우발적인 건지 계획 범죄인 건지. 근데 또 다른 논란점이 이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존속 살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보통 동기 살인 혐의가 될 것인지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남매는 존속 살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왜요? 반계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존속은 직계 존속만 해당이 되거든. 내 부모, 자식. 아, 그러면은 네. 부모가 자식을 살해했을 때도 존속살인이요? 아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 존속 살해에 해당이 되고, 근데 옆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반계잖아요. 네. 그 관계는 일반인 존속, 사이에서의 그냥 살해의 혐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존속살이라는 건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것만 해당되는 해당이 거군요.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형이 이제 가중이 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같은 남매지간이잖아. 남매지간인데 또 굉장히 살해를 했으면 조금 더 가중처벌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일반 살인죄로 적용을 해서 근데 처벌이 됩니다. 가족 예. 간의 범죄는 다 같은 폐륜 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다 같은 폐륜 범죄인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당시에 그 존속살인이라는 법률을 만들 때 우리나라 정서죠, 문화가 정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는 이거는 뭐 말도 못할 폐륜이다. 그렇지. 반대는 뭐 그건 비교적 사회적으로 그렇지. 용납해 줄 수 있다. 용납은 아니지만 용납은 아닌데 가중처벌까지는 아니다. 그렇지. 그런 거예요. 이건- 형법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좀 모순이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좀 가족 간의 범죄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속 살해라는 거를 가족 간 살해라는 개념으로 좀 확장해서 그래서 가중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죠. 예. 야,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쟁점이 심신미약 이야기가 나오나요? 지금 이게? 심신미약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네. 이게 존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고 형량이 네. 거기에 심신미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심신미약일 경우에는 감경사유에 해당되거든요. 하지만 뭐 심신미약이 미약이다라고 결정 내려지는 거 판단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엄격해요. 아, 그렇죠. 그 당연히요. 지금 같은 엄격해요. 경우에도 진짜 무슨 이 누나가 정말 말도 못할 정신적인 상태 혹은 정신 지체 이런 게 아니면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전부터 심하게 다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쵸. 둘 다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쵸. 그냥 맨날 사이 안 좋은 남매인 거지. 근데 네. 그 사이 안 좋은 게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게 쌓였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계기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그쵸. 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클 수 있거든요. 이들에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부딪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이 생각에도 사건에 그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진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같이 싸우진 않죠. 그럼요. 네. 일방적으로 당하지. 지금 또 하나 좀 어이가 없는 건 지금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가족이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하죠. 근데 만약에 피해자, 가해자 두 동일한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즉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가해자의. 처벌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기보다는 좀 용서해달라. 네. 예, 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또 약간의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 관계에서 또 판단을 하거든요. 판사가 법원이. 법원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덜 처벌이 되고요. 근데 가족 간의 살해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고려해서 판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고 이제 결정이 되지는 거겠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는 그런 전반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따지지 않고 가중처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중처벌을 하는데 그래도 따지죠. 무조건 그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 그래가지고 뭐 가중처벌되는 요소는 분명한데 분명한 거죠. 그건 분명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폴트값으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런데 거기서 왜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는지를 또 따져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지기도 하죠. 이 존속 살해에 대한 범위는 좀 넓혀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우리 순돌이팬 이호님께서 와. 저 인도 잘 다녀오라고 출장비를 또 이야. 자,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순돌이팬 위원님 정말 늘, 예. 하지만 제가 이 출장비를 제가 쓰기보다는 우리 저희 제작진이 이런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도록 제작진 하겠습니다. 안 줘. 드리겠습니다. 아니 드린대. 나한테는 아예 저 마음만 받고 저의 목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런 방송을 계속 하기 위해서 몸 건강히 잘 다녀오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테이키스님 왜 인도 위험한데 왜 가시냐 하고 위에 잠깐만 올려보실래요? 커피 빛깔님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와 눈이 진짜 좋으시다. 나 이게 딱딱 금방 캐치해. 옥천 진호 TV님도 잘 봐요. 이렇게. 네, 그리고 란님께서도 하시기도. 좋아요 예, 열기 텐션 올리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남겨주신 것 좀 보자면 네. 3세번 기본만 하자님께서는 가족 간에 저래도 되나 이렇게 의견 주셨고 요새는 진짜 가족이 너무 문제가 많아. 예. 그래서 태동태세 문단송님께서는 이게 직속이 아니라 존속은 안 될 텐데 이렇게 이미 상황을 알고 계셨고요. 예. 존속 사례가 해당 안 된다는 걸. 맞아요. 데스나이트니 아무 말 하나도 없지 누나를. 예. 그리고 존속은 부모님만 해당되지 않나요? 데스나이트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맞아요. 네, 그 누구보다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분들이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잘 모르겠다. 아닙니다. 네, 그런 건 그래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그래도 오아님 또 아닙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진짜 3세번 기본만 하자님께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사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실 것 같아요. 자식 간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참 이 사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서울경찰청에 이제 성폭력 특별수사대 근무할 때 네. 거기는 이제 친족 성폭 사건이
이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거의 아동 사건, 13세 미만 아동 사건의 한 30%는 친족 사건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그 부모님들의 심리가 뭐였냐면 만약에 이제 남매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딸 편을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아들 편을 들어서 어찌됐든 이 사건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그쵸. 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과 병동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친족 간의 진짜 성폭력 문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아버지가 딸을 정말 범하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는 손녀딸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거는 와, 뭐 정말. 그거는 뭐 그냥 기본이다, 기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가족 간에서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만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행위는 다 동일하게 나쁜 걸로 봐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엘다님께서는 한국 법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데스나이트님께서도 법이 모순 같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쵸. 이게 참 여러분들 좀 더 의견도 좀 보자면 네. 가족이라도 분리를 시켰어야지라고 테이키스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맞아요. 데스나이트님 차라리 서로 말을 섞지 말든가.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순돌이 팬 이호님께서 또 이거는 정경님 오늘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유 참. 참네. 우리 양 대표님의 그 조언을 들어서 이 머리를 이렇게 했더니 정경님의 귀여움은 날이 갈수록 이게 뚝뚝뚝뚝 이렇게 나 순간 네. 귀여움이 네. 떨어지십니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그랬는데 나의 의사는 그게 아니었거든. 귀여움이 이렇게 꿀처럼 떨어진다고. 알았어. 다 알아들었어. 미영님도 반갑습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데스나이트님께서는 살인도 진짜 용서받을 수 없지만 친족, 가족 살해는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주셨습니다. 부모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매간 이 어떤 형제, 자매간, 남매간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살해하는 것도 사실은 가중 처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데스나이트님은 자식 둘 잃은 거나 다름없어 보여요. 맞아요. 그럼요. 참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황진구님은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거라면 절연하면 되지만 남매 형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라면 솔직히 심적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근데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남남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형제 간에는 형제 남매 간에도 자매 간에도 남남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형제 간에 특히나 이제 자매 간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형제 간에는 정말 남남이 되는 거 주변에서 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가지. 근데 저번에 저희 자매 간에도 뭐 하나 있었잖아요. 자매 간에도 누나, 사건이야 언니,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사건은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어서 그래도 또 약간 연결되는 사건이라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 이렇습니다. 어머니 숨져 있다 신고. 아내 살해 혐의 80대 체포. 이 사건은 이제 4일날 오전 9시 24분쯤에 그 세종시의 도담동 한 아파트에서 그 A씨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 숨져 있다라고 112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해서 집을 방문을 해보니까 A씨의 아내 70대 여성 B씨가 집 안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국과수에 부검을 보냈더니 그 B씨의 그 아내의 사인이 목 부분 질식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건 뭐 무조건 살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질식은 목을 조르지 않으면 않는 거 말고 질식이 되는 그렇죠.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넘어져서 않잖아요. 머리를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집이 이런 일이 이렇게 그 아내가 살해가 됐는데
이 B 씨는 21년도 2월 달에 그다음에 지난해 12월 달에 두 차례 A 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부부 가정폭력이 사이에 있었던 거지.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즉 네, 가정폭력인 걸로 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던 그렇죠. 경험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럼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한 두 차례 신고가 이렇게 21년도 2월에 되고 지난해 2025년도 12월에 됐다라고 하면은 이 굉장히 텀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가정은 이 관리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또 이제 요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당시에 이 남편이 우리는 내가 폭행한 게 아니고 쌍방 폭행이다 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또 아내분도 처벌불허서 제출했지. 처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되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 그렇죠. 상황이었네요. 네, 두 건이. 그런데 문제는 80대 이 남성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근데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고사 살인 가능성이 높을 네. 것 같은데 기각이 된 이유가 있나요? 예,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령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루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80대니까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것과 이게 왜 그 질식사인데 왜 사고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지를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사고 목이 졸려서 죽었는데 네. 사고로 목이 졸릴 일이 우리가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변호사를 굉장히 선임을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이야.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리고-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결정을 했는지.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봐요. 애매하다고 봐요. 근데 그 앞에 고령인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인데 아니 방어권 보장은 뭐 나이가 상관이 있어요? 동일한 거죠? 근데 왜 보통- 앞에다가 고령을 붙여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그 노인 그 성범죄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획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건을 했었는데 네. 이제 나이가 한 80이 넘어가잖아요. 네. 80이 넘어가면 구속영장 신청을 해도 영장을 좀 기각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실제. 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 구치소에 가더라도 네. 어쨌든 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고 어찌됐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령이면 조금 약간 영장 발부하는 게 정말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기각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죠. 실질적으로. 네.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좀 염려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간에 상당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아니죠. 충동적인 지금 피의자인 것 같고. 그렇죠. 예, 맞아요. 피의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찌됐건 큰 사고를 쳐놓은 거잖아요. 예, 자기 아내를 만약에 살해한 게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80대라 약간의 왜 치매 증상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게 기각이 된 거로 봐서는 네. 그래서 왜 치매가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아마도 그런 종류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그렇다 그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빨리 이 80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뭐 영장 발부가 돼서 어쨌든 구속 송치가 되면 네. 구치소로 가고 교도소로 가잖아요. 음. 그럼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네.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관리가 밖에서가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 관리의 의미는 조금 달라 이게 왜냐면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어떤 뭐 그쪽에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그런 뭐 과정들,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딱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나 근데 이거는 나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추측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아내를 그 묵졸라서 살해를 했다면 했을 거예요. 100%.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것이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제가 거 있잖아요.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지금 봐서. 우리가 아까 전 사건에서는 그 자녀들 사이에서의 지금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부모님들 사이에서의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자녀 입장에서 지금 혼자 남아 있는 우리들의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는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끔찍할 것 같은데요. 끔찍하죠.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건 법적인 거지만 예, 이 가족들이 이 아버지를 어차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혐의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뻔히 보이고 그러면 이건 나이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구속영장을 받아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마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근데 자식들 생각하면은 이거는 진짜 속이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다시 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 엘다님께서는 네, 예견된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즉 가정폭력 신고가 2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경찰에서 보호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 아내분이 거부했다 그래요. 네, 거부하면은 못해요. 근데 즉 보호 조치를 권했다는 얘기인즉슨 좀 위험해 보인다는 건 어느 정도 느낌은 왔다는 얘기기는 하네요. 근데 일단 이런 가폭 사건이 있으면 일단 경찰은 뭐 위험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만 보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보호 조치를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도 둘 다 고령이기도 하고 나이가 고령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사람이 정말 조금 약간 폭력성이 좀 심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호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 여성분은 아마도 그런 생활이 조금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까지 평생 저러고 살은 영감탱이니까 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되게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활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근데 뭐 그거를 가정폭력의 영역과 지금 뭐 부부간의 이런 살해 사건까지가 이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샤넬 A님께서는 범죄도 노인 우대가 있다니. 예. 그리고 엘다님께서는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는 걸 말씀 주셨는데 질식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먹다가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죠. 네. 그런데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검을 했을 때 목에 질식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막혀서가 아니라 뭐 먹다가 막혀서가 아니라 이게 졸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목을 조르면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뼈가 신체에서. 부러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죠. 연안뼈가 이 목 안에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기로도 만약에 음식에 의한 뭘 잘못 먹어서 질식을 하게 됐다면 이물질에 의한 기도질식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예. 지금 목 부분 질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아무래도 외력에 의한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예,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엘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아이고. 정말. 그리고 그쵸. RRS 3208님께서는 제가 이 가족들, 자녀들 걱정 때문에라도 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네, 맞아요. 예. 란님은 저녁 준비 때문에 나가신다고. 아유, 네. 안타깝지만 다음에 꼭 들어오십시오. 아니, 예. 저녁 준비하시면서 틀어놓고 귀로 들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제 방이 나가니까 예, 그때 예, 보셔도 예. 되고요. 네.
황진구님께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노인이라고 우대를 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우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완전 중저음이 돼버려서. 이건요. 데스나이트님께서는 만약에 치매 판정을 받으면 감형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감형이 될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치매에 의해서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심신미약으로 보는 거죠. 뭐. 그래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 판정 받으면. 예, 어느 정도의 치매이냐였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행동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력까지 없어지는 치매라면 그거는 중증 치매일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이게 근데 좀 사실 어렵긴 하네요. 이제 경찰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살해를 저질렀는데 영장을 신청을 안 해?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기각이 되든 안 되든 네. 일단 영장 신청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네. 상큼님께서는 제 지금 관민 목소리가 원장님 낮은 오늘 보이스는 멋진데요. 네, 지금 조금만 제가 톤을 올리니까 자꾸 네. 새소리가 나서 일부러 제가 지금 톤을 낮추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순돌이 팬 이호님께서는 가족들이 이 슬픔을 어찌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왜 영장 거부를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 할머니 너무 억울하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데스나이트님께서는 치료감호소 갈 확률도 있어 보이네요 하셨고요. 아유 참 이게 좀 슬픈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박지수님 너무해 박지수님도 들어오셨고 아이 투님 늦게 들어왔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맘편이님도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의 유사한 또 다음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으로 또 넘어가 보자면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이거 아내 살해하고 횡설수설 네. 의정부서 70대 남성 긴급 체포. 예. 그 2일날 그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2일날 오전 10시죠. 의정부시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는데 매장에. 근데 가게 주인한테요. 가게 주인은 와이프가 죽어간다는 등의 이제 횡설수설하는 A씨의 말 내용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이 할아버지가 예, 예. 휴대폰 매장으로 가서 뭔가 네, 도움 네, 요청을 네, 한 네, 거네요. 와이프가 죽어간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씨의 자택에 방문을 했고요. A 씨의 아내는 80대 여성 B 씨였는데 B 씨가 집안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A 씨를 긴급 체포했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도 범행 동기나 시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아이고. 했고요. 요 70대 남성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구속영장 이 예. 케이스는 또 발부가 됐군요. 네네네 됐습니다. 예. 80대와 70대의 차이인가요? 아마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대가 연세도 있는데다가 약간의 그 치매 증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횡설수설에 대한 부분은요. 이것도 치매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횡설수설을 하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뭔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집 나와서 본 게 아마 휴대폰 매장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뭐 와이프가 죽어갔는데 내가 그렇게 그 짓을 해놓고는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여요,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일단은 조금 뭐랄까요? 이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쨌든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오히려 본인이 집 밖에 있는 119나 112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 밖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서 우리 아내가 지금 죽어간다라고 네. 도움을 호소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지금 정황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 횡설수설을 했다는 거는 매장에 와서도 그랬던 것 같고 경찰 조사 상황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치매일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술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인사불성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 네. 근데 만약에 술이었다 그러면 기사에 술 언급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서- 이미 마셨거나. 그래서 네. 제가 추정하건대 지금 휴대폰 매장을 찾아간 시간이 오전 10시거든요. 제가 추정컨대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이 70대 노인 할아버지가 네. 수면제 등등의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70대에 요새 60대, 70대 분들 정신과 약 안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저희 부모님도 다 드시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그 약을 드셔야 또 잠을 주무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 나이가 많으신 경우, 노인의 경우,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 70대시기 때문에 노인이죠. 노인의 경우에는 우리 뇌가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졸피뎀 스틸록스나 신경안정제 같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가 용량이 높게 들어가는 경우, 네. 그럴 때는 우리 뇌가 이 급격한 혼동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선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혼동 증상이 나타나 있을 때는 제대로 된 판단력이 발휘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젊은 나이 때는 수면제를 많이 먹고도 기억을 잃은 채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작동 가능해요. 근데 노인 상황에서 선망은 이거는 뭐 환각이나 망상도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시간대상 밤 시간대에서 아침을 넘어가는 시간대였고 약기운이라는 게 그 다음날까지 충분히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혹은 수면제나 이분이 뭐 이 사람이 이 피의자가 뭐 몸 컨디션 때문에 뭐 감기약이나 기타 여러 다른 약들을 같이 수면제와 먹었을 경우라 그러면 선망에 의한 사건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찰이 봤을 때 지금 이때 당시에 이 70대 남성의 상태가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정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더라도 법원에서 이건 뭐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가 어렵죠. 어렵죠. 예. 그리고 아내가 연세가 더 많아요. 80대였어요. 네. 네네. 뭐. 저도 뭐 제 아내가 저보다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근데 이 사건도 참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약물에 의한 선망 증상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그럼 이건 안타까움이죠. 엄청난 안타까움이죠. 이건 물론 이제 추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뭐 다른 중간에 뭐 불화가 있었다거나 가정 폭력의 어떤 영역이 있었던 기록이 없는 걸로 볼 때 그 기록은 없어요. 만약에 네. 그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기사에 나왔을 텐데 전혀 그 기록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미 송치가 됐단 말이죠. 저번 주 6일날 송치가 된 거는 더 이상 수사를 할 게 없기 때문에 빨리 송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명확한 거지. 어떻게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죽인 거는 네. 살해한 거는 맞고 와이프를 살해한 거는 맞고 그 다음에 뭐 증거가 더 나오거나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사건을 좀 경찰에서 빨리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사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은 특히 노인분들 그리고 뭐 젊은 분들이라도 수면제 등등등의 우리의 어떤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나이가 있을수록. 정말 저희 그 친정어머니 보면 그 저녁에 먹는 약 있잖아요. 네. 그 정신과 약을 드시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못 하세요. 그 약을 먹고 그만큼 안 빨리 좋은 거예요. 자야 되는데 자지 않는 상태면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당신이 전화를 여러 번을 했는데도 왜 전화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 대화를 나누실 때 판단력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은 평소에는. 정성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연세가 더 드시거나 혹은 다른 약이 섞여버려서 선망 증상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갑자기 무슨 중증 치매 환자처럼 바뀌어버리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지 좀 그러게요. 볼까요? 볼까요? 네. 자, 요즘 뭐가
고령화 네. 살인 사건 많네요. 말씀 네, 드리고. 상큼님께서 그런 의견 주셨고요. 예, 예. 총경님 젊어 보이세요, 미영님께서.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의처증에 대한 어. 의견도 주셨네요. 의처증, 아. 의부증 이런 영역에서 이 남편이 아내의 의처증을 의심해서 이런 범행을 넘어간 건 아니었을지. 의처증, 의부증은 정말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약 먹으면 고쳐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그게 있어. 80이 넘어도 있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약을 그래서 안 먹나? 의처증, 의부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건 망상장애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약을 잘 안 드시려고 그러시는 게 문제가 있죠. 황진구님, 그럼 아내가 치매 걸렸다고 생각해서 죽인 건가? 라고 하기는 뭐 물론 그런 사건도 실제로 있었죠. 그렇죠. 너무 아내분의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옆에서 바라보기가 너무 안쓰러울 정도가 돼서 그냥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사건도 과거에 있었죠. 예. 데스나이트님 졸피뎀 반수면에서 범죄를? 네. 그러시- 제가 예. 의심하는 부분이 약간 이런 거고요. 아마 여기서 반수면 상태가 아니라 선망이라는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태가 같이 있지 않았을까 좀 추측해 보긴 했습니다. 예. 네. 태수님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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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세봉 기본만 하자님께서도 저도 그 수면제 먹고 기억이 안 났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수면제는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샤넬님 막걸리랑 소주 가면 블랙아웃? 그렇죠. 술 마시고도 이제. 근데 사실 요즘은 술 때문에 이제 기억을 잃은 사건. 네. 그리고 수면제 때문에 수면제 때문에? 기억을 잃은 사건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정신의학적으로 만약에 선망이 있는 경우라면, 네. 선망이 있는 경우라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판단이 전혀 작동을 못 하거든요. 이게 선망이 있는 경우면 심신미약의 여지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해봅니다. 최0125님 두 분 너무 반가워요. 아침까지 김태현 사건 보고 출근 준비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오셨다고요. 네. 버찌님. 버찌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정신과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정신과 약, 수면제, 항불안제 등을 먹고 있는데 약이 떨어지고 나서 공황장애와 갑자기 말을 못하는 벙어리 증상이 돼서 응급실에 갔는데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려고 했어요라고 하셨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정해 있는 경우에서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 확보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행동 혹은 본인 스스로도 너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행동이 뭐 위험한 행동으로 넘어갈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경과를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은 보호병동이라고 얘기하죠. 네. 보호병동에서 안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뭐 폐쇄병동에 입원시켜가지고 정신병자를 만들려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였을 것 같고요.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데스나이트님께서는 본인이 부동의하면 입원 못 시킨다라고 딱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주셨네요. 데스나이트님은 정말 전문가예요. 너무 저분. 전문가야. 너무 전문가예요. 항상 느끼지만 전문가예요. 지금 저한테 너무 필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이야. 나 지금 목에 활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활력 비책. 아유. 영상 준비돼 있나요? 네.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응급 상황. 기존 수치 초과입니다. 위장 내부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양배추즙이 투입되었습니다. 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양배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00% 국내산 양배추와 위 건강에 좋은 사과, 사철쑥, 쓴바기 등 한 팩에 진하게 꽉 채웠습니다. 비린맛 없이 부드러운 맛. 오늘도 속 편한 하루를 위해 활력 비책 양배추즙 사건을의 몰에서 주문하세요. 야, 저한테 지금 필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네, 나 이거. 아까부터 계속 이거 찾고 있었어. 그러니까 요거 활력 비책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 한번 잘라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음을 오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 이거 야, 맛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야, 진짜
색깔 봐. 색깔이 맞아. 양배추 이게 쑥 색깔도 있어요. 오, 진짜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 일단 맛 한번 봐봐요. 맛을 우와. 오. 이게 시큼달콤한데? 이게 사과도 들어가 있고 배추에 양배추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하고 오, 약간 기운 나는 중간 것 같아. 맛하고 마지막 딱 넘어갈 때 좀 다르지 않아요? 아, 나 근데 이 약간 그 새콤한 게 목에 좋아요, 지금 나. 아, 나 지금 목이 완전 나갔잖아요. 이게 새콤하면서 환 게 입안에 쫙 퍼지잖아요.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그 사과하고 사철쑥 그다음에 쓴바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배추즙이네요. 그렇죠. 양배추즙이죠. 양배추즙. 근데 양배추 느낌은 1도 없네요, 정말. 없어. 1도 없어. 그 양배추의 그 비린 맛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죠. 이건 와, 얘는 활력비책은 양배추즙의 새로운 버전이다. 새로운 버전. 오. 근데 이게 다른 양배추즙에 비해서 조금 비싸긴 해. 비싸대. 아, 뭐 그 이유가 있겠죠. 들어가 비싸대. 있는 뭐가 예. 많으니까. 와, 이게 소해양, 치자, 맹문동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은 관계로 영치불구하고 하나만 더 하나 더 먹을게요. 주세요. 나 지금 2개째야. 맞아요. 순두리팬 이호님 장이 좋아지겠다. 장도 좋아집니다. 이게 양배추하고 사과가 정말 이게 사과하고 쑥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운 맛을 내는지 너무 특이해요. 나 이제까지 이 양배추즙 이런 맛 나는 양배추즙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와. 너무 깜짝 놀랐어. 예. 이거 그러면은 오늘도 선물 드리나요? 네, 그럼 당연히 선물 드리죠. 요거 이 2분께 드립니다. 작은 박스로 10포짜리. 이게 10포짜리거든요. 요거 이제 2분께 드릴 거예요. 이게 아마 10포짜리를 드리는 이유가 조금 이게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드리는 것 같고요. 요 지금 댓글 오늘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잘 뽑아주셔야 돼요, 솔피디님. 댓글 다신 분들 중에 2분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할레피체 요거 드립니다. 아 이거는 나 깜놀이야, 깜놀. 이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아, 나 이거 인도로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 그리고 이제 사건 의뢰물에서요 설날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 사과, 천혜향, 멜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일부터 해가지고 고기 종류도 있고요. 그쵸? 뭐 산양삼, 뭐 건강기능식품까지 다 저희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쿠폰도 있어요. 아유. 아니, 사건 의뢰물은 항상 명절 때마다 할인 쿠폰으로 저희들의 그 선물의 부담을 좀 줄여주죠. 할인 쿠폰 있으니까 할인 쿠폰을 활용하셔서 선물 많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상품 준비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 때 또 가족분들하고 좀 따뜻하고 풍성한 구전 명절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사건 의뢰물에서 또 좋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사건 의뢰물에서 이번에 꼭 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식혜. 나 그래서 식혜 주문하려고요. 저번에 먹었던 거. 식혜 너무 맛있었어. 와, 난 집에서 그게 정말 하는 식혜 같았거든. 청경님은, 그러니까 맘미폴님은 이 광고의 주제에 상관없이 되게 좋은 제품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시네요. 근데 나는 이것도 얘기 계속 할 것 같아. 사건 의뢰물에 대한 신뢰죠. 사건 의뢰물에 대한 신뢰. 한 번도 빠진 게 없어. 아니 그리고 내가 그것도 그것도 좋잖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거 파우더. 파우더. 너무 좋아. 나 아까보다 조금 목이 좋아졌어요. 괜찮았어요? 나 아까보다 목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목이 아까보다 좀 낫지 않나요? 순두리편님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드려야 소화를, 되겠는데? 평소에 소화를 잘 하시는 거죠. 황진구님, 광민쌤 많이 드셔야 할 듯. 그리고 버츠님께서 말씀을 뭐 하나 주시긴 했는데 정신과 병원도 다양한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이 다 같을 수는 없다 보니까 내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또 여러 가지로 좀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많이 그런 영역에서 좀 부족한 병원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골라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또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네, 미영님께서 목소리 맑아졌대요. 좀 나아졌네. 나 내가 느껴도 그런데? 괜찮아졌는데 나? 그래. 지금 나 진짜 갑자기- 지금 괜찮아졌어요. 오, 낫다. 오. 야, 에로 영화 감독님께서 AI 광고 말고 두 분이서 광고 촬영. 감독님께서 촬영해 주시나요? 그러면 그럼 에로 영화가 되는구나. 어이 큰일 날 뻔했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사건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있어요? 영상 또 하나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영상 보고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무차별 폭행한 용인 학폭 영상이네요. 난 광고인 줄 알았어, 순간. 네. 내가 웃으면서 순간 얘기를 해서. 좀 답답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트라우마도 좀 올라오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기사를 딱 접하고 영상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순간 얼었어요. 순간 왜요? 얼었어요. 순간 얼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 네, 거의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좀 화도 나고 좀 너무 피해자 분도 염려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제발 그만 애원해도 무차별 폭행, 용인 학폭 영상의 비난 본물. 네. 뭐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경기 용인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그 학교폭력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8일 그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학폭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요 해당 영상을 보면 한 학생이 폭행을 멈춰달라며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 애원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은 이를 무시한 채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을 하죠. 이 피해 학생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폭행을 당하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요. 이 영상을 본 분들을 아주 화나게 했던 거는 주변 학생들의 태도였던 맞습니다. 거죠. 일부 학생들은 그 폭행 장면을 웃으면서 촬영하고 또 다른 무리는 피해 학생을 조롱하는 듯한 음성을 내면서 사실상 폭력을 방관 조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 이게 물론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종종 듣게 되는 단어인데 당사자들끼리 학교를 다니다가 혹은 시비가 붙으면서 싸우는 경우들은 종종 있죠. 그걸 우리가 100% 다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너무 지금 화가 나는 시점은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면서 2차 가해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지금 촬영하고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때리는 그 학생도 나쁘지만 주변에서 촬영하고 있는 이 학생들, 조롱하는 학생들이 정말 더 나쁩니다. 지금 방관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떤 영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SNS예요. SNS 단톡방 안에서 아이들을 막 조장해가지고 싸움을 붙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네. 막 있어요. 싸움을 네, 부추겨요. 야, 너 그 참고 넘어갈 거야? 너 그러고도 남자야? 야, 맞다이 한번 떠. 예. 그리고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 절대로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폭력 안 가져가는 걸로 둘 다 약속해. 자, 이제 붙어봐봐.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막 싸우는 거를 조장시켜 놓고는 촬영하는 거죠. 그리고는 지가 이걸 또 인터넷상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중대범죄라고 좀 봐요. 특히 이 나이대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범죄고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한 번 있었고 SNS상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옆에서 조장한 주변 가담 학생들까지도 형사 책임과 강력한 사회적인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한테 오는 개인적으로 환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뭐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주변 아이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뭐 경찰에 신고 안 하고 학폭에도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나 그 친구들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라도 참아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피해자가 처벌을 설령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집단에 의한 이거는 폭력이죠. 집단 가해입니다. 이거는 형사처벌 강력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요거는 지금 그래서 내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경찰청에서부터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요 경기도 용인이면 요 경기 남부 경찰청 관할이거든요. 경기 남부 경찰청 관할에 어쨌든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여기가 어딘지를 찾아서 얘네들을 수사를 하게끔 지시를 하는데, 근데 저도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게 24년도에 발생했던 최근이 아니에요? 사건이고 최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폭행하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사건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네. 했는데 이 영상이 다시 이제 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영상이 다시 돌기 시작한 이유를 아마도 왜 그 당시에 영상을 다 삭제까지 시키고 했는데도 이게 이 영상이 다시 살아서 돌아다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추가로 또 다시 또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그렇죠. 그 알 수는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없어. 적어도 지금 이 기사에서는 현재까지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착수 여부와 학교 교육 당국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관계 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조사 결과가 요구되고 있다로 기사가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냥 좋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폭행하고 이제 정통망법상 그걸로 해서 처벌은 됐는데 아마도 얘네들이 그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영상이 처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 얼마만큼 폭력적이냐 하면 심지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거 AI 조작이네.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모 커뮤니티에 피해자가 본인의 얼굴이 다 나오는 건 등등에 대한 걸 조금 좀 영상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거 진짜 영상이구나라는 게 좀 일정 부분 간접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된 장소까지 지금 뭐 우리나라 또 네티즌 수사대들이 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노래방 건물의 옥상인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단순히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거는 집단 폭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2차 가해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범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게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서 이 영상이 떠들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다시 수사해야 돼요. 맞아요. 정말요, 정말요. 요건 또 다른 범죄거든요. 네.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대한 편이죠.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고 봅니다. 굉장히 많이 관대한 편이라 좀 강하게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라는 특히나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 당사자, 그러니까 가해 당사자는 직접 폭행을 한 당사자는 저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주변에서 조장한 애들, 거기서 동조한 애들, 그리고 영상 촬영한 사람
저는 그것도 거의 동급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거죠. 아마도 그 당시에 2024년도에 처벌이 됐다라고 한다면 때린 애하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포한 처벌이 됐을 거야. 근데 주변에서 뭐 소리 이상하게 내고 막 네. 동조하고 웃었던 애들은 아마도 뭐 교육 정도 받지 않았을까? 선도 프로그램에서 교육 정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한 기록까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싸우는 걸 부추기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아마 맞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좀 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반환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선생님 오면은 같이 혼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아이들이 SNS 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싸움 부추긴 다음에 싸움 장소까지 걸어가지고는 우르륵 때로 몰려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한참 됐어요. 심각해 네. 아이들이.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명이 하잖아요. 여러 명이 하면 군중 심리 때문에 내가 잘못한지 몰라. 잘못한지 몰라. 그리고 설령 잘못했다 해도 10명이 하잖아. 그러면은 10분의 1인 거야. 내 범죄는 10분의 1, 10분의 1.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진짜 저희가 뭐 요즘은 또 촬영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록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엄범백계 해서 학교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규정 같은 것들 딱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장선상에 소년원이 지금 모자르다고 합니다. 기사가 이래요. 소년원 미어 터진다. 보호소년 4년째 2배 가까이 급증. 그러니까요. 이게 그 작년 보호소년 인원이 2,532명입니다. 이게 한 5년 상간에 2배 가까이 두 배 늘었네요. 가까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2031년 이후에는 소년은 지금 전국에 11개였는데 이제 2031년 이후에는 14개로 이제 늘린다고는 하죠. 그런데 늘려도 이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늘은 거예요. 10대가 비중이 10배가 늘은 게 아니라 10대의 비중이 59.1%.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로 해서 뭐 고소당하는 경우들이 그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높아요. 굉장히 딥페이크 높아. 수위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진짜 뭐 아이들의 장난 수준이 아니라 예. 피해자에게는 진짜 성폭행 수준이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보호 조치 정도로 끝나지가 않고 소년원까지 가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저희도 사실 이제 제가 그 여성 청소년과 근무를 하면서 이제 소년분류 심사원에 아이들 우범 소년 송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년분류 심사원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이거는 이제 그 가정법원에 바로 그러니까 소년부로 판사한테 이 서류를 가져가야 돼. 검사가 그때는 검찰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없어.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웬만큼 자료를 그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년범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소년원도 굉장히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앞선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년원이 미어 터진다라는 이 상황에서도 언급되는 게 지금 이게 SNS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SNS는 딥페이크를 그냥 뭐 자기 혼자 만들고 이건 사실 처벌 대상이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영역이지만 확인할 수가 없죠. 문제는 그거를 SNS 상에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선 사건 같은 경우에도 SNS 상에서 약간 이거를 조장하듯이 가져가면서 영상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지금 호주나 유럽 몇 개 국가들처럼 맞아. 청소년기까지의 그 SNS 사용 제한에 대한 어떤 법적인 사회적인 제도. 규제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잖아. 규제를 했는데 얘네들이 그 인적사항을 쉽게 얘기하면 10대가 아니라 20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공하든 아니면 네. 부모의 그 주민등록번호 그거로
아이들이 SNS를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법적으로 만약에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사용하다가 범죄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건 더 가중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가중처벌돼야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일부 아이들이니까요. 예, 근데 일단은 SNS가 조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는 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의견을 좀 보면, 아이고야. 네. 어디서부터죠? 아, 굉장히 많이 오늘 올려주셔가지고 의견을 정말 많이 주셨네요. 예. 네. 아, BTU. 네네네네. 여기서부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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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아, 근데 이 총경님 귀엽다는 이야기를 오늘 진짜 많이 하시네요. 동안 비법이라는 언급도 같이 주시고. 데스나이트님, 소년 범죄가 요즘 문제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서 이제 이래서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예. 지가 한 일의 무게를 모르는 것 같고 일단 자신의 한의 무게를 알아야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처벌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제재망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심각한. 예, 버찌님, 방관자들이 더 나빠요. 그렇죠. 예. 예. 순두리 팬 이호님께서도 가해 학생 용서 못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김수동님도 미친 거 아니야. 예. 영상이 너무 좀 보기 힘들 정도이다 보니까 샤넬님께서는 보지 말라고. 영상 찾아도 보지 마세요. 정말 화납니다. 이렇게 예, 해주셨고. 그러게요. 엘다님께서는 이런 또 얘기를 주셨네요. 한국 소년법이 1960년대 청소년들 기준이라 처벌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어른들이 좀 용서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하는 어떤 그 범죄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 수위가 높아졌어. 수위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예. 옛날에 아이들은 겁이라도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겁이 우리가 없어. 영상물에 대한 거가 1960년대는 그냥 뭐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TV가 다 통제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극적인 연산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예.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약간 수준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진구님은 아마도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라서 찍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SNS에서 그렇죠. 관심 끌고 싶은 그럼요. 거겠죠. 뭐. 관종이죠, 관종. 그래서 데스나이트님께서는 옆에서 조장하는 애들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당연히 100%. 공범입니다. 예, 네. 당연히 공범이에요. 유진 S님께서는 아직도 안 끝나셨네요. 으흐흐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오늘 시간 벌써 이렇게 됐나? 네. 시간 많이 됐네. 샤넬 A님 말리는 놈이 일도 없죠? 네네. 네, 진짜. 시간이 몇 시인데요? 지금 많이 됐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저희들이 좀 길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화를 내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경장님 함께 해주시는 뭐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또 저희들한테도 또 이렇게 또 이해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호응을, 응원을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뭐랄까, 내용은 심각한 내용들이 많지만 또 방송 안에서의 분위기는 또 저희들이 좀 가족이죠. 따뜻하게, 그럼요. 화기애애하게 네, 가족처럼. 여러분들 덕분에 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의 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순돌이 팬 이호님께서 또 10,000원. 아이고야. 청강령 아이고. 한라피책 하나 더 드시고. 하나 더 먹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은 좀 가족 간의 어떤 사건들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청소년들 진짜- 사이에서의 내용도 있어서 좀 안타깝고 화나고 그러게. 뭐 이렇긴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마다 이거 사건 의뢰 라이브 하면서 정말 하루도 가족 간의 어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사건들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고 같이 때로는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대책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다음 주가 구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구정 명절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구정인 관계로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은 쉬어갈 예정이고 네. 지금 그 다음 주에 또 네, 인도 2주 가서 뒤에는 못 제가 오시잖아요. 인도에 가서 제가 없는 관계로 저 말고 이제 특별 게스트 MC를 모셔서 또 마미폴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그 네. 특별 게스트도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어느 분이 오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약간 유도하시는데? 그래서 이 다음 주 명절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저처럼 이렇게 이런 목감기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네. 몸 건강히 챙기시다가 따뜻하고 풍성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새해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이 나타난 모든 곳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어.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증거가 버젓이 다 있는데 대체 그 많은 밥을 다 어디 숨겼어? 분명 숟가락만 들었는데 밥이 다 사라져 있었다니까요. 다진 오징어와 낙지에 청어알과 견과류까지 더한 대표 젓갈. 지금 제보들이 들어왔는데요. 연쇄 절도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범들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산 오징어의 몸통으로만 만든 쫄깃한 오징어 젓갈, 100% 국내산 갈치의 내장을 갈아 만든 갈치 젓갈, 쫀득 통통하게 씹히는 식감과 감칠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훔친 낙지젓, 최상급 명태의 알만 골라 알이 꽉 차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명란젓까지 지금 바로 사건 의뢰몰에서 밥도둑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